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5분짜리 영상을 한번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도산 안창호. 19세의 나이에 독립협회에 가입해 구국운동에 투신한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총장 겸 국무총리가 되어 대공주에 입각해 민족의 좌우 분열을 막고 임시정부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그를 통해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913년 5월 13일 전국 8도 대표를 포함한 25인의 창립위원을 기초로 흥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민족 단결과 독립운동, 민주국가 건설에 헌신할 지도자를 키우는 민족의 요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분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흥사단의 4대 정신은 흥사단의 근본입니다. 무실, 거짓을 버리고 참을 사랑하라. 역행, 힘써 실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충의,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사람에 대해 신의를 다하라. 용감, 굳은 의지로 진리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라. 흥사단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구국운동을 넘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수양 동호회 사건 등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사단의 정신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흥사단은 새 민주일구를 키우기 위해 국민교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자 흥사단은 비판 세력으로서 양심과 정의의 보루가 되었고 5.16 군사 쿠데타로 활동을 정지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흥사단은 미래의 지도자인 청년을 키웁니다. 1960년대 이래 흥사단 아카데미는 한국 청년운동의 길잡이가 되고 민주화 운동에 숱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아카데미 활동은 청소년에게 경쟁 대신 협동과 창의에 입각한 인격 완성을 도모합니다. 대한독립과 민주국가를 향한 안창호 선생의 꿈은 전 세계 흥사단 조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흥사단은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동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점이 된 전국 26개 지역의 흥사단, 미주위원회 산하 9개 지부, 통일, 교육, 투명사회를 위한 3대 운동본부, 6개 부설기관과 18개의 수탁시설. 어디에 있든 흥사단 단우는 흥사단 깃발 아래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독립 의지의 원동력을 표현하는 원. 큰 뜻을 안고 날아오르는 기러기의 기상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앞장서겠다는 흥사단의 다짐입니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명감과 자신감은 바다처럼 넓고 푸른 흥사단의 밝은 미래를 향합니다. 2013년 흥사단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애기애타 운동을 실천하고 민주시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과 치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젊은 정신으로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새로운 흥사단의 100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11일 날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올림픽 홀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만들어서 방영한 약 한 5분 남짓한 이 영상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비교적 함축적으로 저희 흥사단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리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 도산 21세기의 도산 정신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은 지금 6판째 나온 겁니다만은 도산 안창호 춘원 이광수 선생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또 아주 명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방 이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이때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6판째, 그것도 한동안은 좀 발행이 안 됐습니다만은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도산정신에 대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마 더 상세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팜플렛을 제가 오페라한 팜플렛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오페라도 이러한 내용의 오페라가 이번 저희 100주년을 기념해서 창작 오페라 2시간짜리 대형으로 공연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넣었고요. 또 저희 대회 팜플렛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식 팜플렛. 그거는 왜 넣느냐면은 거기에 저희 약법 전문과 목적과 저희들의 강령이 거기에 한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또 페이지 표 2페이지에는 표 2지요. 표 2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까지 온 10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갈 100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을 맞이하겠다. 이러한 어떤 그 비전을 거기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 그 외에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은 과연 흥사단이 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소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흥사단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사회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흥사단은 시민단체임과 동시에 청소년 교육단체입니다. 그것은 옛날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그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흥사단의 역사가 19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913년이 아니고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1909년은 청년학우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효시인 단체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 청년학우회는 그 앞에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조직 단체인 신민회에서 사업으로 전개했던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강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오늘의 흥사단하고 꼭 같습니다. 이름만 청년학우회 흥사단. 근데 저희 흥사단은 우리가 독립 이전에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수양회, 동우회, 수양동우회, 동우구락부 등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름들로 전부 바뀌어졌고요. 바뀌어서 사용을 했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단체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막 집단 수용되고 체포되어져서 한 것이 수양 동우회 사건, 동우회 사건, 수양회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백오인 사건도 거기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흥사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당신이 사시던 그 시절, 그 시대는 정말로 한말입니다. 2조 500년 당쟁의 끝을 보는 정말 처참한 그러한 시대였죠. 왜 처참한 시대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노일전쟁,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양대 큰 전쟁이 자기네들 땅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도산 선생님은 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왜 남의 땅에서 남들이 와서 싸움을 하느냐? 여기는 분명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 내에서 이 양대 나라들이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씩이나 싸움을 해서 우리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시름에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힘에서 찾습니다. 힘.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힘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단결에서 나온다. 아무리 나약한 힘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똘똘 뭉치면은 그것은 큰 힘을 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 민족은 그것에서 아주 결핍된 정말 씻지 못할 그러한 아주 고난의 역경을 가지면서도 지속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그러면 단결은 어떻게 그냥 되는 거냐? 아니다. 단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만 단결이 되는 거다. 도산 선생님은 그래서 인격 훈련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흥사단에 2대 강령이 있어요. 그게 인격 훈련 그리고 단결 훈련입니다. 저희 흥사단 목적 제일 끝에 보면은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초를 수립이 아니라 대업을 완수한다고 되어 있는 게 옛날 거였는데 그 대업이라고 하는 건 조국 광복입니다. 근데 광복 이후에 기초를 수립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려면 큰 힘을 모아서 하려면 못 들리면은 결국은 단결이 돼야 되는데 단결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아프리카 속담에 거미줄도 뭉치면은 사자를 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서로가 헐뜯고 정말로 피비린내나는 싸움만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을 지니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인격 훈련이었습니다. 그럼 인격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저희는 무실력행 충무용감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이 네 가지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가지 정신과 또 3대 자본, 또 3대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로아스 리더스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3기를 수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이만희 장관님께서 흥사단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도산정신이 필요한가, 어떤가, 이 시대의 도산정신은 어떻게 표출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학자도 뭐 강사도 교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주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얘기하라 그러셔서 용기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로하스는 사실은 환경,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좀 명함으로 쭉 받았는데 대개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환경은 물과 공기와 음식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사회 환경 전부가 다 환경이겠죠. 저희들도 100년 된 민족운동단체고 청소년 교육단체입니다만은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이 흥사단 분명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환경운동, 정신의 환경운동, 우리의 태도의 환경운동, 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는 도산의 철학을 힘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도산 선생님이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가 오늘 현실에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100년 전에 그걸 필요로 해서 흥사단을 창단을 하셨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결합니까? 우리 인격은 공고합니까? 우리 인격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 있는가요? (100년) 전에 그 결점을 우리가 가지는 결점을 보완해보자고 그걸 고쳐보자고 흥사단을 만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 역시 현재도 여전히 더 강한 분열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 하나에도 서로 손잡고 뭉쳐지는 이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엄청난 분량의 우리가 분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분업 하나하나마다 전부가 다 갈등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는 10년 전 초에 제일 앞에 나온 10년 첫 번째 나온 화두가 융합이라고 하는 화두였습니다. 거기에 어느 학자가 썼어요. 예를 들어 쓴 거라고 봅니다만은 전자공학을 한번 선택을 했더라고요. 전자공학. 거기에 자, 이 전자공학이 얼마큼 많이 이 분화가 되어 있는가. 옛날에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뭐 이런 정도로다가
예전에 전자계산학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분야로 확산이 됐다 이거죠. 저마다가 각 세분된 분야에서 저마다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갈등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를 존먹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필요하다. 사실 화학에서 융합은 새로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생성시켜 나가는 이러한 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기대는 못해요. 같은 종류의 같은 류의 동질의 것을 집어넣어도 동질의 것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형상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융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역시 환경운동이다. 여기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저는 정치 환경운동을 제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백성을, 국민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를 늘 접하면서 그 소중함을 잃고 가는 것처럼 광의에서 봤을 때 정치도 물과 공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큰 오염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정치 후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서 늘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 해석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을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이 자세, 이 풍토, 이 환경, 정치 환경운동으로 이거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장에서 어떤 생산을 위해서 배출되어지는 이런 어떤 환경 또 주변의 자연 환경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행복 추구의 가치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생활에 그대로 늘 밀착되어져서 다가와 있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전부가 우리 환경운동의 대상이 아닌가. 거기에 저희가 얘기하는 4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무시를 해야 된다. 역행해야 된다. 중의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무실역행을 생명으로 삼는 데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거짓하지 말아라. 정말 진정 옳게 살아보자. 그것은 왜? 저희가 3대 자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대 자본의 제일 앞에가 신용의 자본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자본입니다. 세 번째가 금융의 자본입니다. 금융보다 지식보다 신뢰의 자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디 가도 신뢰를 잃었으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환경에서 신뢰를 잃으면 어느 누구도 누구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말한 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역행이 중요하다 이거죠. 무실역행. 아무리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 안 한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충의.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매우 인색합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천을 못합니다. 얼마만큼 칭찬에 인색한지 엄연히 이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거든요. 깎아내리거든요. 아까 우리 보건복지부의 이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수는 OECD 국가 중에서 8위, 행복지수는 24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그저 이 복지 말씀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개인의 복지는 그렇다지만 대한민국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 입장에서의 복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여러 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서 인구라고도 봅니다. 인구. 근데 인구 정책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저도 예비군 훈련했어요. 예비군 훈련하면 전부 정관 수술하려고 정신 없었습니다. 전부. 그게 한 세대 30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3명만 나면 뭐 상금 주고 4명 나면 플러스 알파 상금 주고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동아일보 주필했던 천관호 선생이세요. 절대로 반대하는 거죠. 신문에 방송에 절대로 그 말씀을 잘 못하시는 눌변인데 절대로 반대하는 거죠. 왜? 한국인은 본래가 우수한 민족이다. 왜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만 얼망졸망 생활하는 것만 그림에 그려놓고 있느냐? 왜 이 넓은 세계 속으로 내보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많이 낳게 내비둬라. 그리고 내보내라. 굶어 죽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자, 지금 그 어느 통계에 보니까는 뭐 세계 그 도시국가까지 해가지고 뭐 223개국 맞습니까, 이정관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4개국인가 얼마에 나가 있답니다. 한 가국에 나가 있는 사는 곳이. 이 한국인들이 나가 사는 그 곳곳에서 그 사람들의 인품의 향기가 퍼져서 주변을 동화시키고 그들이 신뢰를 얻어서 한국인 정말 믿을 수 있어. 이쯤 된다 그러면은 백인, 흑인, 동양인 다 데려다 놓고 국제화 시킨다고 교육 그거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의 품위를 높이고 우리를 알리고 글로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요? 저는 그거를 그립니다. 그걸 그립니다. 왜? 한국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단체로서 1차 대상은 한국인이다. 우리 동포다.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의 자본을 갖도록 하고 지식은 우리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합니다. 뭐 어머니들이 뭐 엄청나게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 금융 우리가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에서 살만해지고 지식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까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뢰를 쌓고 있느냐.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믿을 수 있어. 사기치지 아니하고 거짓부렁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것을 도산 선생님은 우리의 최종 목표를 거기에 뒀던 겁니다. 힘 있는 것. 대한민국은 힘 있는 세계 1등 국가, 1등 국민으로서의 미래를 그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1등 국가, 1등 국민은 무엇인가?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지구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국가, 존경받는 나라, 그건 거저되는 거 아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격. 그거를 나라는 국격이라 하고 국민은 인격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합해서 그냥 품격이라고 저희들은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을 갖추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단은 투트랙으로 운동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민회가 있었어요. 비밀 결사조직단체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를 만드는 단체 내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바꿔가지고 투입시키는 거다. 그래서 청년학우회를 만듭니다. 청년들의 모임. 그거 교육시키는 거죠. 투입하려고. 그래 거기에서 잡지도 만들어서 개몽도 합니다. 그게 소년잡지입니다. 그 당시에 총무가 육당 최남선 선생입니다. 그 소년잡지에 신시, 주요한의 신시, 불놀이가 거기 발표가 되고, 그래서 소년잡지가 대한민국 최초의 잡지 아니면 현대잡지, 효시, 불놀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소년. 그 다음에 뭐 개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전부 기관지입니다만은 새벽, 동광, 공함, 현재 기록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그 계몽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지요. 도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신한민보도 발행하고 뭐 쭉 그 작업을 하십니다. 역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흥사단을 또 조직을 하십니다. 흥사단을. 그 사실 흥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육일준 선생님이 먼저 썼어요. 근데 그거의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좋은 이름은 똑같이 써도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아. 이 도선 선생님의 그 폭넓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등록할 때는 영어로 흥사단을 갖다가 번역하지 아니하고 청년학우회를 영어로 표시합니다. 그게 영 코리안 아카데미입니다. 그게 YKA 이니셜이. 청년학우회를 번역을 해서 흥사단을 지칭을 했죠. 그렇듯이 한쪽에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런 그룹을 만들어요. 또 상해 때는 어떻습니까? 임시정부를 1919년에 만듭니다. 1910년, 11년에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조직을 합니다. 인성학교를 만듭니다. 남경학원을 만듭니다. 왜? 인재를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인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상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임시정부 그 총사에 가면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요인들 사진 찍은 거. 그 요인들 사진 찍은 거기 나와 있는 요인들의 70%가 흥사단 단원입니다. 임시정부는 흥사단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해를 포기하고 항주로 갔을 때 100% 1년 약 한 8개월 정도 흥사단이 유지를 시켰습니다. 남경을 거쳐 중경 가서 백범 선생이 귀국할 때까지 지킨 분들이 흥사단 단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저희 특별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흥사단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귀국을 합니다. 본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학생부를 만들고 학생부를 만들어서 4.19를 맞이합니다. 4.19에 저희들 그 당시에 학생부에 가담했던 그런 대학생들이 4.19에 앞장서요. 결국은 자유당 정권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5.16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또 중단시켜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한 1년 3개월 정도 만에 다 풀어줘요. 그게 1963년입니다. 1963년에 풀어줬을 때 저희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것이 80년 초까지 갑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가 급격한 물살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선두에서 배후에서 조절하고 모두 한 사람들이 흥사단 그 아카데미 활동을 통한 학생,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래 불온 학생 단체로 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사업을 하나 하면은 꼭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르는 일을 병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젊은이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도사는 그랬어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청년에게 용기를 가지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어떤 난관에서도 이걸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재차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희 흥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흥사단은 여느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흥사단의 10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 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 환경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삶 자체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내가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내가 났을 때는 이미 조직의 일원으로서 투여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차피 자기가 싫든 좋든 조직원으로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공생의 개념,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생각을 같이 해보자. 생각을. 너와 나가 환경이 다르고 뭐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공통분모적인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공심의 그 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모든 물건들, 모든 문명의 이익이 이거는 내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쓰는 것이다. 공용의 자세죠. 공용의 자세. 그리고 내 몸도 나무뿌리도 풀뿌리도 풀도 나무덩치도 전부가 같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몸덩어리다. 지구가 하나의 몸덩어리인 것처럼 그런 공체의식을 갖다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것은 농민이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걸 또 다시 재투입을 해서 또 농사도 짓고 이 결국은 먹고 투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먹는 것 자체도 나만 먹는 게 아니다. 같이 먹는 것이다. 그러면 함부로 거기다가 유해색소 넣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이 먹는 것이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생 같이 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같이 먹고 산다고 하는 모든 그런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가진다면은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걸면서 이것을 표방하기 위한 실천하기 위한 운동으로 애기에타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내년서부터요. 그런데 애기에타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 단순한 뜻이 아닌 겁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면 남의 나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정성 내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애기에타다. 그래서 공동체인데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총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연 공동체를 우리는 구가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대회의 그 팜프렛에 그 표 2에 저희들 비전 선포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분명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에게 중요한 그
교육의 장을 이런 정성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열어나갈 것이고 또 교육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회원님들께서 흥선단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에 채찍을 가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네요. 벌써 9시네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